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6장. 토비아스 그레그슨, 실력을 발휘하다. 다음 날 신문에는 브릭스턴가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가 잔뜩 실렸다. 신문마다 사건의 내용을 길게 다루었고 일부는 추가로 사설을 싣기도 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알지 못했던 사실도 있었다. 나는 당시 신문에서 오려둔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아직도 스크랩북에 보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범죄 역사상 외국 사람이 중심이 된 비극적인 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피해자의 이름이 독일식이고 전혀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벽에 불길한 글씨까지 적힌 걸 생각하면 정치적인 도망자나 혁명가들이 저지른 짓이 틀림없다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에서 여러 분파로 쪼개졌는데 살해된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자들이 불문율을 어긴 죄로 추방당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뱀게리 히트와 아쿠아 토파나, 카르보나리당, 블랭빌리의 부인, 다윈주의 이론, 멜서스의 인구론, 레드클리프 하이웨이 살인사건을 가볍게 언급하고는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충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었다. 스탠더드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대개 이런 무법적이고 난폭한 사건이 일어나는 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해설을 달았다. 이런 사건들은 민중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 모든 기관이 약해졌을 때 일어난다. 살해당한 희생자는 미국 신사로 런던에 와 몇 주째 머물던 사람이었다. 그는 캠베웰의 토키 테라스에서 샤르팡티 부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묵고 있었으며 개인 비서인 조지프 스탠거슨 씨와 함께 영국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이달 4일 화요일 하숙집 안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리버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유스턴역으로 향했다. 나중에 기차역 플랫폼에 그들이 함께 선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 앞서 설명한 대로 드리버스의 시체가 유스턴역에서 한참 떨어진 브릭스턴가의 빈집에서 발견될 때까지 두 사람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왜 그곳으로 갔으며 어떻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스탠거슨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경찰국의 레스트레이드 씨와 그레그슨 씨가 모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명한 두 형사가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하기를 굳게 믿고 바라는 바이다. 데일리 뉴스는 이번 사건이 의심할 것도 없이 정치적인 범죄라고 단정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독재 권력과 자유주의에 대한 증오가 많은 사람들을 영국으로 내몰았다. 그동안 겪은 온갖 괴로움만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사라진 비서 스탠거슨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희생자에게 어떤 습성이 있었는지 낱낱이 알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미 희생자가 묵고 있던 주소를 알아내는 큰 수확이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국 소속 그레그슨 형사의 예리함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모든 기사를 읽었다. 그는 그 신문 기사들이 다 재밌는 모양이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슨이 점수를 얻을 거라고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만일 범인이 잡히면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혹시
범인이 달아난다고 해도 그건 그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라 하겠죠. 마치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오면 이기고 뒤가 나오면 상대방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보 주위에는 언제나 그를 위대하게 여기는 더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죠? 나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주인이 뭔가 불만스럽게 내뱉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다. 베이커가의 길거리 수사단입니다.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본 가운데 가장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를 걸친 불황아 6명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주목! 홈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자 이 6명의 어린 불량배들은 꼴 사나운 조각상들처럼 한 줄로 늘어섰다. 앞으로는 위긴스만 올라와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길거리에서 대기하도록. 찾았나 위긴스? 아닙니다 대장님. 찾지 못했습니다. 어린 녀석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쉽게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진 않았다. 찾아낼 때까지 계속 매달리도록 해. 여기 수고비를 주마. 홈즈는 모두에게 1실링씩 나누어 주었다. 이제 가봐.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 홈즈가 손을 흔들어 보이자 아이들은 쥐떼처럼 허둥지둥 계단을 따라 달려 내려갔다. 금세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10명이 넘는 경찰보다 저런 거지 아이 하나가 더 많은 걸 해내는 일도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보신 어린아이들은 어디로든 가고 모든 걸 듣습니다. 게다가 눈치는 더할 나위 없이 빠르죠. 조직으로 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브릭스톤 사건에 도움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고용한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뭔가 확인해두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 소식을 들을 수 있겠군요. 행복에 한껏 들뜬 표정으로 그레그슨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지. 발걸음을 멈추는군요. 자, 왔습니다.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금세 금발의 형사가 한꺼번에 3계단씩을 건너뛰며 위층으로 올라와 우리 거실로 들이닥쳤다. 친애하는 신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그는 아무 반응도 없는 홈즈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모든 사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냈습니다. 내 친구의 의미심장한 듯한 얼굴 위로 걱정의 그늘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우리는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의 이름이 뭐죠? 아서 샤르팡띠에라는 이름의 대영 제국 해군 중위입니다. 그레그스는 두툼한 양손을 비벼대며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과장된 행동을 보였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시가를 하나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범인을 잡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위스키를 좀 갖다 드릴까요? 홈즈가 말했다. 그것도 괜찮겠죠. 어제부터 엄청나게 진을 빼며 돌아다녔더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몸이 피곤한 것보다는 정신적인 긴장감이 심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셜록 홈즈 선생. 우리는 모두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레그슨 영사가 대답했다.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니 영광이로군요. 어떻게 그런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는지 들어봅시다. 홈즈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레그슨 영사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기분 좋게 시가를 뻐끔댔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즐겁다는 듯 손으로 넓적다리를 두드려댔다. 재미있는 건 바보 같은 레스트레이드랍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는 스탠거슨이라는 비서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아마 지금쯤이면 분명히 그자를 찾아냈을 겁니다. 그레그스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지 숨이 넘어가게 웃었다. 그런데 어떻게 단서를 잡았습니까? 아, 전부 말씀드리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십시오, 왁슨 박사님. 가장 먼저 부닥친 어려움은 죽은 미국인의 신원을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제보가 들어오길 기다리거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토비아스 그레이스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있던 모자를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존 언더우드 앤 선즈라고 캠버웰가 129번지에 있는 가게 제품이었죠. 홈즈가 말했다. 그레그스는 상당히 풀이 죽은 듯 했다. 선생께서도 그걸 보셨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가게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런, 아무리 사소한 단서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레그스는 안심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즈는 설교하듯 말했다. 어쨌든 저는 언더우드라는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그런 모자를 팔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장부를 보더니 즉시 기억해내더군요. 토키 테라스의 샤르팡티에 하숙집에 묵고 있는 드리버 씨에게 배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명하시군요. 아주 현명해요. 홈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다음에는 샤르팡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레그슨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매우 창백했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함께 있었는데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아가씨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라는 아가씨는 눈 주위가 불그레해지고 입술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분 아실 겁니다. 셜록 홈즈 선생. 냄새를 제대로 맡게 된 순간 온몸의 신경에서 느껴지는 전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곳에 묵었던 클리브랜드에서 온 이너크 제이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듯 했습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버 씨가 기차를 타겠다면서 여길 떠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감정을 억누르느라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분 비서인 스탠거슨 씨가 기차는 9시 15분과 11시에 있는데 이른 기차를 탈 예정이라고 했죠. 그럼 그때 드리버 씨를 마지막으로 보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부인이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변했습니다. 낯빛이 완전히 납덩이처럼 변하더란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부인은 네 라고 간신히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나마 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딸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어머니. 이 신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요. 우리는 드리버 씨를 그 후에도 봤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오 맙소사. 샤르팡티의 부인이 양손을 들어 올리며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넌 오빠를 죽게 하고야 말았어. 라고 말하면서요. 진실을 털어놓는 편이 아서 오빠를 위해서도 좋아요. 처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으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섞는 건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말했지요.
이건 모두 내 책임이야, 앨리스. 부인은 큰 소리로 외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죠, 선생님. 혹시라도 제가 이번 끔찍한 사건에 제 아들이 개입되었을까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아들은 완벽히 결백합니다. 두려운 건 그럼에도 형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의 고상한 성격이나 직업, 그간의 살아온 내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남김없이 털어놓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드님이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죠. 어쩌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앨리스. 부인이 말하자 딸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불쌍한 딸아이가 털어놓고 말았으니 달리 방법이 없네요. 일단 말씀드리기로 한 이상 사소한 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말해야겠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부인. 제가 대답했습니다. 드리버 씨는 우리 집에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와 비서라는 스탠거슨 씨는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었죠. 두 사람의 여행 가방에 코펜하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걸 보니 이리 오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탠거슨 씨는 말이 없고 점잖았지만 그를 고용한 드리버 씨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는 습성이 난폭하고 태도가 거칠었어요. 여기 도착한 첫날부터 술을 잔뜩 마셨는데 다음날 정오가 지난 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거리낌 없고 뻔뻔스러웠어요. 최악이었던 것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딸인 앨리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 아이에게 상스러운 말을 여러 번 던지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딸아이가 너무 순진해서 아예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를 붙잡더니 껴안기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비서가 화를 내며 사내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했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왜 참으셨나요? 원하신다면 하숙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르팡티의 부인은 제가 그렇게 대놓고 묻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더군요. 그 사람이 처음 왔던 날 말씀대로 내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유혹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사람당 1파운드씩 돈을 냈습니다. 일주일이면 14파운드나 되는데 요즘은 손님이 없는 철이거든요. 과부인 처지에 해군에서 일하는 아들에게도 돈이 제법 들어간답니다.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자가 한 행동은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당장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자는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자가 떠나는 걸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마침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데다 동생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 오빠거든요. 그들이 떠난 뒤 문을 닫고 나자 마음에 커다란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드리버 씨가 다시 온 겁니다. 몹시 흥분한 상태인데다 술까지 엉망으로 취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억지로 안으로 들어온 그는 제가 딸아이와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기차를 놓쳤다면서 두서없는 말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앞에서 앨리스더러 함께 떠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야. 법적으로 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나한테 돈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늙은 여자는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함께 당장 떠나잔 말이야. 공주처럼 살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요. 불쌍한 앨리스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그자가 딸아이 손목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비명을 질렀죠. 그때 아들인 아서가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욕설이 들렸고 드자비를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얼굴을 들었더니 아서가 손에 몽둥이를 든 채 문가에 서서 웃고 있더군요. 저 자식이 우리를 다시 괴롭힐 일은 없어요. 녀석을 따라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봐야겠어요. 아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모자를 쓰고 길거리로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말을 하면서 샤르빵띠의 부인은 연방 숨가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어찌나 속삭이듯 말하던지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부인이 한 말을 요약해서 전부 적어두었으니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홈즈는 하품을 해가며 물었다. 샤르팡띠의 부인이 말을 마치자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면 사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걸 알았습니다. 여자들을 신문할 때 늘 효과를 발휘하던 눈길로 부인을 노려보면서 아들이 언제 집에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이 대답하더군요. 모르신다고요? 네, 그 아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겠죠. 부인께서 잠자리에 든 이후의 말인가요? 네.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11시경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드님이 최소한 2시간은 나가 있었다는 말이로군요. 네. 4시간이나 5시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동안 아드님은 뭘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부인의 입술은 핏기가 사라져 하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관 2명을 데리고 샤르빵티의 주인을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함께 가자고 했더니 녀석이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깡패 같은 드리버 녀석의 죽음에 내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다른 무엇보다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지요. 대단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자는 샤르빵띠의 부인이 설명한 대로 드리버를 뒤쫓아갈 때 가지고 갔던 무거운 몽둥이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자는 드리버를 뒤쫓아 브릭스턴과 가까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드리버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겁니다. 명치를 맞았을 수도 있죠. 거기라면 아무 상처도 없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내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샤르빵띠에는 피해자의 시체를 끌고 빈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촛불이나 핏자국 그리고 벽에 쓴 글과 반지는 아마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려고 모두 꾸며냈을 겁니다. 멋지군요. 정말입니다. 브레그슨 씨.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홈즈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각해도 깔끔하게 잘 처리해낸 것 같습니다. 그레그슨 형사는 자랑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그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리버의 뒤를 한참 쫓아갔는데 자기가 따라가는 걸 알아차리고는 달아나려고 마차를 잡아탔다고 말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예전에 같이 배를 탔던 동료를 만나 함께 한참을 돌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동료가 사는 곳을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를 생각하면 특히 즐겁습니다. 그 친구는 아예 엉뚱한 쪽으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전혀 소득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인공이 나타나시는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계단을 통해 올라온 사람은 정말 레스트레이드였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평상시에 그에게서 도드라지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멋진 옷차림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얼굴은 불안한 듯 괴로워하는 표정이었고 단정치 못하게 걸친 옷은 엉망이었다. 동료가 먼저 와 있는 걸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셜록 홈즈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더니 긴장한 듯 모자만 만지작거릴 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이렇게 특이한 사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겠지, 레스트레이드. 그레그스는 승리감에 젖어 소리를 질렀다. 난 자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 비서라는 조지프 스탠거슨 씨를 찾아내긴 했나? 그러니까 조지프 스탠거슨은 레스트레이드가 심각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 6시에 할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서 살해당했다네.